그래서 이러한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바로 뭐라고 했냐면 질량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쵸? 질량이 클수록 중력이 어떨 것이다? 강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 할 수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의 에너지원은 바로 뭐였었다 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은 두 번째 에너지원은 뭐였었어요? 핵, 미안해. 두 번째의 힘. 에너지원은 이게 맞고요. 별에서 얘기하는 힘의 종류. 힘의 종류에는 뭐하고 뭐가 있었던 겨? 중력. 좀 아까 얘기했었던 중력과 그 다음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기체? 내부 압력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하고 관련이 있었던 것이고 질량과 관계가 있었던 것이고 기체의 내부 압력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 라고 했냐면 일단 기체의 양과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온도가 기체 내부의 압력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이제 별의 에너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텐데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력 수축 에너지다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 있는 걸 안쪽으로 끌어오잖아요. 그쵸? 나한테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무슨 에너지가 크냐면 위치 에너지가 크단 말이야. 그 위치 에너지를 내 쪽으로 끌고 와요. 그 우리 위치 에너지가 밑으로 떨어지면 무슨 에너지를 변화한다고 그랬었어? 운동 에너지. 그 운동 에너지가 결국에는 무슨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그래서 얘네들은 위치 에너지의 감소량이 무엇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열 에너지로 전환이 돼서 그 열 에너지가 얘네들 전체의 온도를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 높일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두 번째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게 되면 두 번째의 이야기는 무슨 반응? 핵 융합 반응에 의한 거예요. 핵 융합 반응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가 있었는데 사실은 세 개였죠. 원자 번호의 합이 다 어땠어야 됐었고 같았어야 됐었고 질량 수의 합이 어땠어야 됐었고 일정해야 했었고 이러고 있을 거예요 계속. 그리고 무엇에 결손이 일어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항상 질량이 결손된다. 질량이 줄어드는데 질량이 줄어드는 것이 바로 무엇으로 전환될 수 있었다라고 한 거예요?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주로 저 에너지는 빛 에너지나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원시별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보게 될 건데, 자, 원시별은 별이야, 별이 아니야? 원시인이 사람이 아닌 것처럼 원시별도 별은 아닌 겁니다. 그쵸? 원시별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일단 무슨 에너지가 영향을 주게 되어 있고요.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작용을 하게 될 텐데 이러한 원시별이 생성되는 장소도 어때야 된다고 했었냐면 저쪽으로 중력에 의해서 애들이 모여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입자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돼? 한 곳에 좀 뭉쳐 있어야 되겠지. 뭉쳐 있으려면 밀도가 어때야 되겠어? 그치, 밀도가 커야 돼. 근데 입자들이 밀도가 커가지고 여기에 같이 뭉쳐 있으려면 얘네들이 운동이 활발하면 돼, 안 돼? 안 돼. 활발하면 저쪽으로 다 튀어나갔겠지. 그치? 그러니까 활발하지 않으려면 온도가 어때야 돼? 낮아야 돼. 그치? 그래서 밀도가 높고 온도가 어떤 곳에서? 낮은 영역에서 자, 이 영역에서 무엇이 탄생을 하게 될 것이다? 원시별이 탄생을 하게 될 것이다. 중력이 크니까. 되겠어? 자, 그래서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멀리 있는 애들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점점 온도가 어떻게 되기 시작을 할 것이고 높아지기 시작할 것이고 그래서 얘네들이 표면 온도가 1000켈빈이 되면 표면 온도가 1000켈빈이 되면 뭐가 나기 시작한다고 그랬냐면 빛이 나기 시작해요. 표면 온도가. 겉에가 1000켈빈이 되면 반짝반짝 빛이 나기 시작해. 하지만 이때도 별이야, 별이 아니야? 별이 아니야. 별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뭐가 일어나야 돼? 핵 융합 반응을 해야지만 별이라고 한단 말이야. 아직까지는 중력 수축 에너지만 있었던 거예요. 되겠어요? 자, 그러다가
이 아이가 중심부의 온도가 얼마가 되면, 그쵸, 1000만 켈빈이 되면 이 중심부에서 바로 무슨 핵융합 반응을 할 수가 있게 되느냐 하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저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수소가 핵융합을 해서 어떤 원소를 만들어내는 거였었어? 헬륨을 만들어내는 거였어. 수소 몇 개가 반응해서? 4개가 반응해서 뭐가 만들어질 거예요? 헬륨이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 뭐가 감소를 할 거야? 질량이 감소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치? 그 감소한 질량이 무엇으로 전환이 될 것이고요? 에너지로 전환이 돼서 무슨 에너지와 무슨 에너지로? 열에너지와 무슨 에너지? 빛에너지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온도도 높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별입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이 별을 바로 우리 뭐라고 했었던 것이고요? 주계열성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났고요. 온도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봐봐. 원시별에서는 중력 수축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중력하고 기체의 압력하고 누가 더 큰 상태였던 거야? 중력이 컸으니까 중력으로 인해서 수축이 일어났었겠죠. 맞아요? 그러나 주계열성에서는 온도가 점점 높아지니까 기체 내부 압력이 어떻게 됐겠어? 점점 커졌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주계열성 상태에서는 중력과 기체의 내부 압력이 서로 어떻게 될기라? 서로 같아져. 그러면 들어오려는 거랑 나가려는 거랑 힘이 같아. 그러면 들어와 나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중력과 기체 압력이 같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면 크기가 어떻게 될 거야? 일정하게 유지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될 거야. 자, 이러한 주계열성인데, 자, 이거는 이제 이 주계열성의 상태에서도 약간의 이제 변주를 주는 것이 별의 질량이야. 별의 질량이 크면, 질량이 크면 무슨 힘이 크지? 중력이 커요. 중력이 크니까 중력 수축이 어떻게 일어나겠어? 중력 수축이 크게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 되게 빠르게 상승을 할 거야. 그럼 온도가 빠르게 상승을 하면 뭐에도 빠르게 진입을 할 거야? 주계열성이 빨리 시작이 돼요. 빨리 시작되고 빨리 어떻게 돼? 빨리 시작되고 빨리 끝나. 근데 우리 주계열성이 차지하는 게 몇 퍼센트라고 했어? 85%. 주계열성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죽을 일만 남은 거야. 별이 죽을 일만 남았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주계열성이 빨리 끝났어? 그럼 빨리 죽겠네? 즉 수명이 어떻다? 짧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별의 질량이 크면 수명이 어떨 거고요? 짧을 거고요. 주계열성의 중심부에서 무슨 반응이 일어날 거고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수소 핵융합 반응에서 에너지는 무슨 양이? 질량의 결손량이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까지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제가 늦게 올려드리긴 했는데 보셨어요? 네. 근데 눈은 왜 이렇게 벗어요? 울었어요? 비볐어요. 비비면 눈이 부어? 오. 좋은데? 좋다고요? 좋지. 왜요? 아픈 척 할 수 있잖아. 아. 선생님 옛날에 고등학교 때 선생님 고등학교 때는 야간 자율학습을 무조건 했었어야 되거든? 밤 10시까지. 근데 그 야간 자율학습을 하기 싫잖아. 일단 선생님 때는 학교에 에어컨이라는 게 없었어. 그러니까 덥고 추울 때 하기 싫잖아 되게. 그리고 선생님 학교 어디 있었냐면 산에 있었단 말이야. 산에 있어갖고 모기가 산모기야. 이만해 모기가. 그래서 진짜 애들 다 이렇게 우리 때는 그리고 무슨 뭐 생활복 이런 것도 없고 다 무조건 교복이야. 체육복 입고 다니도 혼났었어. 그러니까 치마 입고 다니잖아? 그러면 애들 다리를 이렇게 뒤에서 보잖아? 그러면 다리가 다 빨갛게 부뚝부뚝 이래. 산모기를 물려가지고.
그러니까 막 모기 막 이런 것도 많고 막 그러니까 이제 하기 싫잖아. 그러면 이제 야자를 째면은 혼나잖아. 그럼 이제 담임한테 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 아파서 못할 것 같아요. 이걸 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저렇게 눈이 부으면 선생님 너 너무 아파가지고 눈이 이렇게 팅팅 벗어 이럴 수도 있지만 선생님 맨날 어떻게 했냐면 교실에서 이렇게 있어서 얼굴에다가 힘을 주고 이러고 있어. 그러잖아? 그러면 눈이 빨개져. 그거 한참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그러면은 눈이 빨개지고 얼굴에 피가 쏠리면서 열이 나. 힘들어. 그래갖고 담임한테 이제 딱 열이 나는 순간 빨리 담임한테 가. 선생님 저 너무 아파서 못하겠어요. 그러면은 애가 얼굴이 울긋불긋하잖아. 울긋불긋한 데다가 눈에 실핏줄이 이렇게 막 있으니까 그래 가. 어지러워.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나머지 그러다가 너무 오래 해서 터지면 어떡해요? 뭐가? 오래 그렇게 해갖고 터지면 어떡해요? 실핏줄이? 해봤는데 어지러워요. 실핏줄이 터진다고 죽진 않아요. 근데 터질 정도로 그렇게 되진 않았어. 그냥 이렇게 막 눈이 충혈이 약간 되면서 그냥 눈 안 감고 눈에 이제 막 눈물 보이고 그 애가 막 힘들어 보이잖아. 그래서 그러면 담임이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주 계열성까지 얘기를 했어요. 주 계열성까지 가는 동안 되게 컸었던 별이 어떻게 됐겠어요? 좀 작아졌을 거예요. 그치? 작아진 상태에서 크기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그런 주 계열성이 끝납니다. 자, 여기까지는 모든 별들이 공통적으로 진행이 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 다음부터는 애들이 나뉘게 되는데 무엇에 의해서 나뉘느냐? 역시 별의 질량에 의해서 나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별의 일생을 결정을 짓는 것은 별의 일생이 어떤 방향으로 어떠한 빠르기로 진행이 되는지를 결정을 하는 건 바로 누구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어? 별의 질량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할 이야기는 누구를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하냐면 태양 정도의 별인 아이들. 태양 정도의 별인 아이들은 어떠한 루트를 따라가는가? 이제 잘 봐봐.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자, 얘네들이 원시 별이었어요. 멀리 떨어져 있고 여기에 이렇게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뭉쳐져 있는 무슨 별의 상태였었어? 원시 별이었었어요. 걔네들 이제 끌어당겨서 얘네들이 요 정도의 이제 크기로 이렇게 컸던 애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조그매졌을 거예요. 그쵸? 이 상태의 무슨 단계를 거쳤고요? 주 계열성 단계를 거쳤어요. 여기는 무슨 별 상태가 되는 것이고 원시 별의 상태였었어. 자, 주 계열성인 상태에서는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무슨 힘과 중력이라고 하는 힘과 바깥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무슨 힘이 기체 내부 압력이라는 힘이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였었잖아. 그치? 그래서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걸 거야. 되겠지? 자, 그런데 이제 끝났어. 주계열성이 끝났어. 주계열성이 끝나면 이 안을 제가 조금만 확대를 해서 그려볼게요. 그러면 얘네들의 이 원자 핵 부분에는 수소가 다 헬륨으로 바뀌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원자 핵에는 뭐만 남아있겠어? 헬륨만 남아있을 거야. 그렇지 않아? 수소가 헬륨으로 변했으니까. 바깥쪽에는 누가 있겠어? 수소하고 헬륨이 몇 대 몇의 질량비로 있었겠어? 3대 1의 질량비로 있었을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되겠어요? 되고 있는 거지? 자, 뭐야? 3대 1의 질량비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자, 주계열성이 끝난 직후를 제가 먼저 그려본다는 얘기예요. 크기는 요만했겠지만 여기를 조금 확대해서 보면 가운데는 헬륨만 남아있었을 것이고 바깥쪽에는 수소와 헬륨이 몇 대 몇의 질량비로 있었을 것이다.
네. 3대 1의 질량비. 질량비는 3대 1이지만 개수를 치면 12대 1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을 거야. 근데 여기서 끝났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들아. 이 원자 여기 중심 핵을 봐봐. 중심 핵에는 원래 수소들이 막 더 많았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4개의 수소였던 아이들이 뭘로 변한 거야? 헬륨으로 변했잖아. 그러다 보면은 입자 4개가 돌아다니던 게 입자 몇 개가 돌아다녀야 되는 거야? 1개가 돌아다녀야 되는 거야. 온도는 높아졌을지 몰라도 운동하는 애들의 수가 4분의 1로 줄어들어 버렸어. 그럼 기체 압력이 커졌겠어? 작아졌겠어? 작아졌어. 그치? 기체 입자수가 감소해. 기체 입자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기체의 압력이 어떻게 됐다고? 작아졌다고. 근데 아까 원래 뭐였었어? 중력과 기체 내부 압력이 서로 어땠다고 그랬었어? 같았다라고 그랬잖아. 그치? 근데 기체 내부 압력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무슨 힘이 더 크다라는 얘기야? 중력이 기체의 압력보다 큰 결과가 나오게 돼. 그럼 뭐를 해야 돼? 중력 수축을 해야 되지. 크기가 작아지면서.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에 의해 뭐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중력 수축이 일어날 거야. 근데 중력 수축을 하면 위치 에너지 감소량에 무슨 에너지를 전환이 될 거라고?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될 거라고. 그래서 이 중력 수축에 의해서 온도가 어떻게 될 거예요? 올라갈 거예요. 이 중심부의 온도가 올라갈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되겠어? 자, 그래서 요것의 다음 단계를 한번 보시게 되면 태양 정도인 별이에요. 이것의 다음 단계는 중심부의 온도는 뭐 할 거라고요? 상승을 할 거고요. 중심부가 뜨끈뜨끈해지면 이 바깥쪽도 어떻게 되겠어? 뜨끈뜨끈해지겠지. 그치? 그래서 주변부의 온도도 올라가. 주변부의 온도가 올라가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 주변부는 뜨거워지니까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지.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 그럼 여기에서는 기체의 압력이 어떻게 되겠어? 커지는 거지. 중심부에서는요. 무슨 말인지 알지? 바깥쪽에서는요. 맞아요? 주변부에서는 기체 압력이 높아진다? 아까는 중력하고 기체 압력이 어땠는데? 같았잖아. 무조건 주계열성에서 무조건 다 같았었어. 중력과 내부 압력이. 그치? 그런데 중심부는 기체 압력이 작아졌으니까 중력 수축이 일어났던 거고 얘 때문에 온도가 더 높아지잖아. 주변부는. 그치? 주변부는 그러면 온도가 높아지니까 기체 운동이 활발해지지? 그러니까 중력보다 뭐가 더 커진 거예요? 기체 압력이 더 커져.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바깥으로 빠져? 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커질 수밖에 없겠죠. 다시 봐봐. 자, 중심부야. 중심부도 주계열성인 상태에서는 중력이랑 기체 압력이 같았었단 말이야. 근데 이 중심부가 지금 끝나고 보니까 아까 수소 4개가 돌아다니던 자리에 헬륨이 하나밖에 못 돌아다녀. 그러니까 치고 다니기가 어때? 힘들지? 그러니까 기체 압력이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아까 분명히 중력하고 기체 압력이 같았었는데 기체 압력이 작아지니까 중력이 커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중력 수축을 하는 거야. 중심부에서. 중력 수축을 하다 보니까 중심부의 온도가 어떻게 돼? 점점 높아지기 시작하지. 그러니까 그 주변부는 또 열을 받았지. 근데 주변부도 온도가 올라갈 거 아니야. 그치? 주변부 온도가 올라가니까 기체 내부 압력이 어떻게 돼? 더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는 중력과 내부 압력이 같았는데 내부 압력이 커지는 거잖아. 주변부의 경우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바깥으로 크기가 팽창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해되시겠어요? 됐어요? 된 거야? 저요? 그럼 껌뻑껌뻑거리고서 대답도 안 하고 있으면은. 자, 그래서 기체의 내부 압력이 기체의 압력이 커지면서 바로 무엇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팽창을 하게 돼요. 크기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커져. 별의 크기가. 별의 크기가 커지는데 이거다. 얘네. 자, 선생님이 지금 입에 뭐가 있냐면 빨간색 풍선이 이렇게 있어요. 됐어요? 보여요? 빨갛죠? 제가 점점 이거 불 거예요. 크기가 이렇게 커지고 있어요. 점점 빨간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연해지고 있죠. 표면 온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야? 낮아진다는 얘기야? 낮아진다는 얘기야. 표면은. 되겠어? 표면의 온도는. 이런 거야. 얘들아, 이게 제가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하는 이유가 물리학적인 요소가 조금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자, 일단 생각을 해봐봐. 팽창을 해야 된다며. 그치? 그럼 기체 입자가 바깥으로 밀고 나가겠지.
그럼 기체 입자가 에너지가 소모가 됐겠지. 에너지가 낮아지면 온도가 높아져, 낮아져? 낮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표면의 온도는 또 낮아지는 거야. 되겠어요? 이게 되게 몇 단계를 거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진다는 거야, 낮아진다는 거야. 이건데 높아져서 팽창을 하다 보니까 표면부는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거? 온도가 낮아졌다는 얘기가 돼요. 자, 기체의 압력이 커지면서 기체의 압력이 커지니까 중력보다 기체의 압력이 커져요. 그러다 보니 별의 크기는 어떻게 될 것이고 별의 크기는 커지고 별의 크기가 커지다 보니까 표면의 온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표면의 온도는 낮아져요. 되고 있어요? 됐어요? 표면의 온도는 낮아졌어. 표면의 온도가 낮아져서 무슨 색으로 보이느냐? 자, 우리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서 에너지 제일 작은 게 무슨 색이지? 빨간색. 빨간색의 에너지가 가장 낮다고 했었어. 빨간색이 제일 뜨거워 보이지만 항상 빨간색의 에너지가 가장 어떻다? 작다. 그래서 표면 온도가 낮아지면서 얘네들이 무슨 색깔이 되는 거겠어요? 점점 별의 색깔이 빨간색. 크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커져요. 자, 한자 중에 클, 대 말고 클, 거자를 써요. 그래서 적색 뭐가 되느냐? 거성이 되는 겁니다. 뭐가 될 거라고요? 적색 거성. 표면부는 팽창해서 빨갛게 될 거고요. 되겠어요? 중심부는 뭐를 했어요, 지금? 수축을 했어요. 자, 수축을 하다 보니까 중심부도 온도가 높아졌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중심부의 온도가 몇 켈빈이 되면? 1억 켈빈. 자, 아까 수소핵융합 반응은 몇 켈빈이 됐어야 됐었어? 1000만 켈빈. 1000만 켈빈인데 그게 10배에서 몇 켈빈이 되면? 1억 켈빈이 되면 자, 여기 지금 뭐밖에 안 남아 있었어? 헬륨. 헬륨이 핵융합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되시겠어요? 그래서 1억 켈빈이 되면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무슨 반응? 헬륨 핵융합 반응.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헬륨 3개의 헬륨이 뭘로 바뀌느냐 하면은 하나의 탄소가 되는 반응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거 되시겠습니까? 네.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적색 거성이라고 하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되시겠습니까요? 네. 대슈? 이러한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얘네들 갖다 제가 조금만 더 자세하게 그려볼게요. 조금만 더 자세하게. 그래서 자, 이렇게 동그랗죠? 그리고 여기서 헬륨이 뭘로 변할 거라고? 탄소로 변할 거야. 그럼 또 열이 나겠지, 핵융합 반응이. 그치? 그것 때문에 또 주변부가 어떻게 되겠어? 온도가 뜨거워지겠지? 네. 그러면 요 바깥쪽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 바깥쪽은 그냥 수소가 어떻게 되기만 하는 거야? 온도가 높아지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뭐만 일어나면 되는 거야? 가장 바깥쪽에서는 팽창만 일어나면 되더라 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얘네들은 우린 무슨 단계다 라고 한다라는 거? 적색 거성 단계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 되시겠습니까? 네. 자, 그럼 적색 거성이 끝나면 가운데는 뭐만 남아있을 것이고 탄소. 그리고 아주 일부의 학교들에서 산소까지 만들어질 수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됐어요? 탄소와 산소. 그 바깥쪽에서는 수소핵융합이 일어났으니까 뭐가 남아있을 것이고 헬륨. 그 바깥에는 수소와 헬륨이 몇 대 몇의 질량비로 3대 1의 질량비로 존재를 하고 있을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가능하겠어요? 얘는 제일 처음보다 수소가 점점 줄어들었겠지. 그 전체적인 질량도 사실은 약간 어떻게 됐겠어요? 감소했을 거예요. 왜? 핵융합하면서 질량 결손이 일어난다며. 그 결손된 질량으로 에너지를 내놓는다며. 그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질량이 조금씩 감소를 했겠구나 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됐어요? 네. 됐어요? 네. 자, 그러면 또 여기 아까 헬륨 3개 있었던 게 탄소 하나가 된 거잖아. 네. 그럼 또 뭐가 일어나야 돼? 중력 수축이 일어나야 돼. 반복이야. 이씨.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금방 끝나요.
자, 요 부분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거냐 하면 다시 중심부는 뭐를 시작을 할 거야? 수축을 시작을 할 거야. 중력 수축을 시작을 할 거야. 근데 이제 그러면 누가 핵융합 반응할 차례야? 탄소 핵융합을 할 차례지. 탄소 핵융합이 일어나려면 온도가 얼마까지 올라가야 되냐면 15켈빈까지 올라가요. 15. 발음 똑바로 해. 10억 켈빈까지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태양은 질량이 작아. 그래서 15켈빈까지 못 올라가. 되겠어? 그냥 수축만 하다 끝나. 근데 얘네가 중력 수축을 하니까 또 온도가 높아질 거 아니야. 온도가 높아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면 요 바깥쪽은 얘의 중력 수축에 의해서 온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높아져. 온도가 높아지면 역시 기체 내부 압력이 어떻게 되는 거야? 높아져요. 커져. 그러면 부피가 뭐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팽창. 팽창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봐봐라. 중심부는 수축을 하고 있지. 얘네는 팽창을 하고 있지. 얘는 그렇다고 그 다음 단계를 해 못해. 못하면서 수축만 하고 있고 얘네는 팽창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되겠어? 분리가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 둘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요 중심부와 얘가 뭘 하는 거야? 분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얘가 분리가 돼서 날아가는 걸 뭐라 그러느냐면 행성상 성운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 한다고? 행성상 성운. 얘네들은 가운데 남아있잖아요? 왜 웃어? 왜? 성운 나와서 그렇지. 왜? 성운이가 누군데? 대학교 역사쌤이요. 역사쌤? 역사쌤 좋아해? 역사쌤 이름 좋아해? 잘생겼어요. 그래? 네. 선생님은 잘생기기 힘든데. 자, 중심부는 수축을 했잖아요. 수축을 해서 얘네들 뭐가 되느냐면 백색 어성. 아니야. 조그맣잖아. 외성이야. 소성. 얘만 남잖아. 얘만. 그지? 졸라 조그맣다고. 예. 그래서 외성이야. 애가 왜소해 라는 표현. 외놈. 그건 딴 거 아니에요? 외구. 아니야. 외구가 누구야? 작은 일본 일본이야. 일본. 일본 놈들을 외구라고 하는 거야. 그. 다른 애들 외구라고 하지 않아. 왜? 왜 일본을 외구라고 해? 작고 조그매서. 진짜요? 일본 왜 아니었어요? 일본이 우리보다. 아니야. 외자. 이 외자는 작을 외자예요. 일본이 저희보다 큰. 잼만해. 진짜요? 일본 본토 가서 봐봐. 다 졸라 잼만하고 저기 토종들은 다 잼만하고 졸라 못생겼어. 다 일본 공주처럼 생겼어. 여자애들도 일본 공주처럼 생기고 남자애들도 다 이상하게 생겼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 혼혈이 된 애들이 좀 예쁘게 생기고 잘생긴 거지. 키가 크다 해도 한국 애들이 훨씬 더 커요. 하여튼 백색 외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 얘는 행성상성이 이제 저렇게 터져 나가는 거야. 터져 나가서 새로운 별이 되야 얘네들은. 얘네들 뭐가 될 거라고? 새로운 헐. 별의 재료가 돼요. 그럼 얘는 점점 쬐끔해지다 어떻게 되겠어? 없어져요. 띵! 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소멸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의 최종 형태 뭐라고요? 백색 외성이에요. 띵! 하고 사라질 겁니다. 나중에 사라져요 그러면? 그럼요. 오, 다 죽는다. 다 멸망 아니에요? 그죠? 근데 니네 거기까지 살 거예요? 아, 별의 수명이 몇 년? 저기 태양의 수명이 몇 년일 것 같아? 100억, 100억 년. 지금 몇 년 살았어 태양? 50억. 응. 다 아니야. 아직 50억 년밖에 50억 년 남았어. 유튜브에서 이 50억 년 동안 살 거야? 아니요. 뭔 상관이야? 태양이 없어지면 뭐? 그냥 맨날 밤인 거 아니에요? 어? 아,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맨날.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죠. 행성 자체가 없어지죠. 왜요? 다 죽죠. 맨날 에너지가 태양의 없어서. 열을 에너지를 못 받는데. 지구 멸망. 지구도 멸망이죠. 왜 태양이 다 또 생기는 건 없어요? 새로 생기면은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나? 네. 못 살아있지. 지구는 안 없어져요. 없어지죠. 아다리가 딱 좋으면 없어지자마자 이제 딱 생기면은. 아다리가 좋아도 안 돼요. 그래요? 아다리가 그 시간이 이렇게 맞으면이라는 뜻이거든. 그렇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야. 우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공룡은 근데요. 그 태양이 없어지기 전에요. 태양 같은 게 하나 더 생겨가지고요. 두 개가.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혼란이 와요. 그래서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죽어요. 근데 니들 뭔 상관이에요? 50억 년 동안 살 거냐고. 아니 궁금해요. 아무튼 이러한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리가 깨지겠냐? 너 유리 깨지면 유리 물어내야 돼. 자, 아무튼 결론적으로 태양과 같은 아이들의 경로를 보시게 되면 무슨 별에서 원시별에서 뭐를 거쳐서 주 계열성을 거친 후에 주 계열성에서 뭐가 될 거라고? 적색, 거성. 표면이 온도가 높아진다고 낮아진다고? 낮아져. 그래서 적색으로 보이는 거라고 그랬어. 그리고 크기는 어떻게 될 거라고? 커져요. 크기가 커지니까 표면의 온도가 낮아지는 거였었던 거야. 되겠어? 네. 그랬다가 이 적색 거성인 아이가 바깥쪽은 팽창해서 뭐가 될 것이고 팽성상 성운이 될 것이고 중심부는 수축을 하면서 뭐가 될 것이고 백색 외성이 돼요. 그랬다가 행성상 성운은 새로운 별의 재료가 되는 것이고 백색 외성은 어떻게 될 거예요? 띵 하고 사라지는 소멸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넣으시겠습니까? 태양의 최종 형태는 백색 외성. 했니? 그랬다가 사라지게 되는 거겠죠. 될까요? 오케이? 됐어? 자, 이번에는 태양 질량의 8배 이상인 아이들. 근데 이거는 학교마다 뭐 2배 이상으로 가르치는 학교도 있고 뭐 3배 이상으로 가르치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 질량보다 큰 애들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태양 질량의 이제 8배 이상, 그러니까 태양 질량보다 좀 큰 아이들을 갖다가 보시게 되면 얘네들도 이제 당연히 무슨 단계까지는 똑같이 왔어요. 주 계열성 단계까지는 똑같이 와요. 그리고 얘네는 적색 거성이 아니다. 질량이 크잖아. 졸라 큰 거성이야. 졸라 크다. 졸라에 해당하는 한자가 뭘까? 졸라 과거사. 겁나 커. 과. 우. 치읓. 초. 초 거성. 초대형. 니네 왜 그 초대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맞아요. 그 초인 뭐 이렇게 하면은 되게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잖아. 그런 것처럼 얘네들 뭐가 되냐면 초 그냥 거성이 돼요. 그럼 이 초거성 단계에서 얘는 뭐가 일어나느냐? 봐봐. 진짜 크다. 동그랗다. 중심부에서 얘는 탄소 핵융합까지 할 수 있는 애예요. 헬륨 핵융합 마치고 탄소 핵융합까지 해요. 네. 그래서 탄소가 겁나 많은 원소들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는 원소 이거 중요해.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는 원소가 누구까지 만들어내느냐 하면 뭐야? 철까지 만들어내. 오. 철보다 무거운 거 왜 못 만드냐면 철이 세상에서 가장 안정한 원소예요. 그러니까 더 안정한 거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지. 자, 철까지 만들어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바깥쪽에서는 또 이제 여러 가지 원소들이 있겠죠. 뭐 규소들이 있을 거고, 마그네슘, 딩디디디 딩딩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역시 누굴 거고, 수소 그 안에는 헬륨 그 안에는 탄소 이럴 거란 얘기가 돼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점점 어떤 원소들이 있을 거야? 무거운 원소들. 아까 얘는 여기서 끝났지. 졸라 단순하게 끝났지. 얘는 어때? 겁나 층상 구조가 많죠. 복잡하게 끝나게 될 거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되겠어요. 초거성 단계에서 누구까지 만들어진다고요? 철. 자, 그러니까 이걸 잘 물어봐요. 왜 철까지만 만들어내니?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못 만드는 이유. 이거 잘 물어보거든요. 뭐라고 하시면 돼요? 철이 가장 어떤 원소이기 때문에? 안정한 원소이기 때문에. 됐어? 그러니까 애들이 핵 융합하는 것도 누구까지 가려고 하는 거냐면 철까지 가려고 하는 거고, 애들이 핵 분열하는 것도 누구까지 가려고 하는 거겠어? 철까지 가려고 핵 분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애들은 다 누구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야?
철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네. 됐어요. 자, 그럼 얘네들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다 끝났어. 다 끝나고 나면 또 이 중심부는 뭐를 하려고 하겠어? 수축을 하려고 할 거고 바깥쪽은 팽창을 하려고 하게 될 거라는 얘기야. 되겠어?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 만들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더 이상 핵융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깥쪽은 어떻게 될 거예요? 터져? 나갈 거고 이 중심부는 뭐가 될 거예요? 다시 수축을 할 거라는 얘기가 될 거라고요. 맞을까요? 네. 자, 얘네들이 터져 나가는 걸 뭐라 그러냐면 초거성을 거쳐서 초신성이 되는 거거든요. 얘네들이. 그래서 초신성이 폭발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초신성 폭발. 초신성이 폭발을 하잖아, 얘들아. 중심과 얘네가 나뉘는데 태양 같은 애들은 질량이 작으니까 뽁! 하고서는 둘이 분리가 될 거야. 큰 에너지가 발생을 해, 안 해? 안 하거든? 근데 얘네는 질량이 졸라 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터질 때 뻑! 하면서 터지게 되는 거란 얘기야. 되겠어? 예. 되게 큰 에너지를 내면서 빡! 하면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엄청 큰 에너지가 발생을 하지. 그래서 이 초신성 폭발이 될 때 굉장히 큰 에너지가 발생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까 철까지밖에 못 만들었다고 그랬잖아. 철이 되게 안정하니까 여기서는 에너지가 너무 크니까 철이 핵융합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뭘 만들어내느냐?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철보다 무거운 거 뭐 있게? 구리, 금, 우라늄, 다이아몬드가 금속입니까? 다이아몬드는 탄소잖아요. 그리고 그죠? 그래서 구리, 금, 얘 뭐야? 우라늄. 울면? 우라늄. 아니 그거 말하려고 했어요 진짜로. 뭐? 우라늄이요. 우라늄이. 됐어, 알았어. 또 납. 이런 것들. 철보다 무거운 아이들이 만들어지는 거 언제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초신성이 폭발할 때. 태양에서는 만들어질 수 있어 없어? 없을 거예요. 되시겠습니까? 자, 수축이 일어났어요. 수축이 일어난 아이들은 둘 중에 하나가 돼요. 태양 질량이 8배에서 40배까지는 중성자별이라고 하는 게 되고요. 태양 질량이 40배 이상이잖아? 그럼 이거 뭐가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블랙홀이 되는 겁니다. 오. 블랙홀은 왜 블랙홀이야? 감에서. 왜 까매? 왜 까매? 중력이 겁나 커요. 그럼 화이트홀은 뭐예요? 화이트홀은 블랙홀의 다음이야. 그러니까 블랙홀은 뭔 거냐면 모든 빛을 빨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빛이 내 눈에 들어올 수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까만색으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블랙홀이야. 블랙홀은 크기가 어떠냐면 지름이 18km 정도밖에 안 돼요. 작지. 아 근데 별의 입장에서 생각해봐. 18km면 여기에서부터 부천까지야. 부천이 어딨지? 부천, 인천 바로 옆에 부천이 있는 거잖아. 거기까지가 18km 정도 돼요. 송내역 있는 거기까지. 그러면 그 18km라고 하는 지름을 가진 구 안에 질량은 태양의 40배라니까. 그러니까 밀도가 어때? 높아요. 겁나 크지. 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얘기기는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있는데 블랙홀이 있는데 막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이렇게 트램펄린이라고 생각해봐. 방방에 블랙홀 올려놓잖아. 블랙홀이 있는데 이렇게 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야. 왜요? 밀도가 크니까. 뭘 왜요야? 밀도가 크니까라고 했잖아. 밀도가 크다고. 밀도가 크니까 쑥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빛은 이 곡선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빛이 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눈에 들어오는 빛이 있어 없어?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들어가는 중이라서 지금 블랙홀이야. 근데 아까 화이트홀 물어봤지. 화이트홀은 얘가 이제 들어갔던 애가 다시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빠져나와갖고 우리 눈에 빛 한꺼번에 확 들어오는 게 화이트홀이 되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은 중력이 엄청 큰 곳이에요. 중력이 엄청 크면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와 인터스텔라. 맞아요. 중력이 크잖아? 그러면은 시간이 느리게 가요. 시간이 느리게 가면 나이를 천천히 먹는 거죠. 그래서 그 인터스텔라인지 뭔지에서 왜 앞방가가 블랙홀에 1초인가 들어가다 나왔는데 딸이 80살이 돼 있잖아요. 저도 그거 안 봤어요. 저는 그런 영화 안 보거든요. 보면서 자꾸 생각하게 돼서 아 저거 애들한테 설명해줘야지 이런 생각해서 절대 안 봐요. 그런 거. 공상과학 영화, 과학 관련 있는 거 절대 안 봐. 즐길 수가 없어요. 영화를 영화로. 아 저거 애들한테 우주배경 박사한테 설명해줘야겠다. 저거는 블랙홀 할 때 설명해주면 좋겠는걸? 막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해요. 아무튼 그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블랙홀이 된다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는 필요 없어요. 블랙홀이 될 거고 블랙홀로서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네.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뒤로 다시 와서 봐봐. 태양보다 질량이 큰 아이들은 주계활성에서 무슨 상태를 거쳐서 초거성을 거쳐서 뭐를 거쳐서 초신성을 거쳐서 자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게 되는 거야? 초신성 폭발. 초신성 폭발을 하고 나머지는 뭐 아니면 뭐가 될 거라고요? 중성자별 아니면 뭐가 될 거라고? 블랙홀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될까요? 됐어요? 자 행성상 성운일 때 바깥으로 방출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수소, 헬륨, 그 다음에 탄소, 그 다음에 일부의 산소 정도까지밖에 못 뿜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때는 누구까지? 봐봐. 초신성에서 누구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했었어? 철까지. 얘는 적색거성에서 누구까지? 산소와 일부 약간의 산소까지밖에 못 만들어냈단 말이야. 맞아? 그런데 초신성이 폭발할 때 뭐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어? 철보다 무거운 물질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 그래서 초신성이 폭발을 할 때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건 수소, 헬륨, 탄소, 산소부터 해서 누구? 철이랑 누구까지도?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까지도 터져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얘네들도 뭐가 될 수가 있겠어요? 새로운 별의 재료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할 수 있겠어요? 네. 오케이? 얘네들을 머릿속에다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해보시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아이? 그냥 단순하게 암기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되겠니? 네. 자, 일단 여기 한번 정리를 먼저 해보시고 저랑 교재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